나는 특별한 재능으로 전생을 볼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내 나이 20살 중반쯤 되었을 때 일본에서 전생을 볼 수 있는 능력가가 왔는데, 그녀가 사람들의 전생을 볼 때 나 또한 그 사람의 전생이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그 뒤로 나는 여러 사람의 전생을 보아주었는데, 그 결과 우리의 생에 대해서, 인생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뒷마음입니다. 어쩌면 뒷마음은 그 사람의 한평생을 종합한 계산서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여러분들이 하는 여러분들의 모든 행동이나 모든 그 습관은 그것이 뒷마음에 저장이 돼서 다음번 생에 다시 작용한다라는 뜻입니다. 전생에 주로 하던 행동이나 습관이 뒷마음에 저장되어 자기도 모르는 재능이나 습성으로 이 현생에 그대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뒷마음에 대한 신뢰는 나중에 다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인 이해는 나중에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중요한 것은 국가관입니다. 국가관. 엄밀하게 생각하면 지금 여러분이 살고 있는 국가는, 우리 한국이죠. 국가는 훗날 다시 태어나면 동경의 대상이 될 수도 있고, 또 왠지 모르게 친근감이 느껴지는 국가로 생각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범죄 등 국가로부터 심한 해를 입은 사람은 다시 태어나면 왠지 모르게 증오하거나 경멸하는 국가로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왠지 모르게 전생의 나라가 편안한 나라로 느껴질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어딘가 편안한 나라가 있어요. 가보면 뭔가 옛날에 내가 있었던 것 같은 느낌. 그것은 뒷마음이 전에 살던 나라에 젖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국가관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느 나라에 살았든지 그 나라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또 그 나라를 위해 훌륭한 업적을 남기며 또 나라 사랑을 해온 사람은 이번 생에서도 역시 자기의 삶을 충실하게 가꾸며 키워간다는 사실입니다. 또 이런 사람은 자기 나라가 소중하듯이 남의 나라 또한 소중하게 생각하며 어디에 가든 세계 평화의 국가관을 갖고 또 인류 평화에 앞장서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생을 안다면 사실 나라 그 자체는 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특히 이북과 같이 어느 체제를 위한 충성심은 그 잘못된 국가관입니다. 예. 근데 우리나라는 옛날부터 유교의 교육도 있었고, 또 김일성이 박정희 시대 때부터 나라에 충성한다 했는데 우리는 충성에 대한 걸 제대로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그 체제에 대한 충성은 그건 전부 다 잘못된 겁니다. 그거는. 예. 세 번째로 중요한 것은 우리는 왜 전생을 기억하지 못하며 또 짐승이나 다른 생물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이 말은 게으르면 소가 된다는 말이 사실인가 하는 문제와, 또 남녀의 관계는 어떻게 변하나, 어떻게 하면 남자가 되고 어떻게 하면 여자가 되나 하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전생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때를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에 없는 것으로 생각될 뿐입니다. 갓난아기가 엄마의 젖을 먹으며 행복감에 젖어서 방실방실 웃는 것은 사실 전생의 행복을 기억하기 때문입니다. 그때는 기억하는 거예요, 지금. 또 어떨 때는 이상하게 인상 찌그리면서 막 울 때도 있어요. 뭔가 생각하는 것 같이. 그게 전부 다 전생입니다, 그게. 그리고 그렇게 전생을 기억할 수 있는 것은 우리 머릿속에 송가체가, 그 당시에는 송가체가 매우 커요. 어렸을 때는 송가체가 매우 크기 때문입니다. 사실 어렸을 때는 누구나 전생을 기억합니다. 그러나 4, 5살이 되면서 송가체가 급속히 작아지며, 송가체가 확 줄어버려요. 작아지며
전생의 기억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전생에 내세가 있다는 것을 알고 의도적으로 태어난 사람은, 그러니까 뒷마음이 다시 태어나길 강하게 원하면 그렇게 다시 의도적으로 자기가 태어납니다. 그런 사람은 다시 말해서 우주의 작용에 의해서 저절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본인의 의지에 의해 다시 태어난 사람은, 그 사람은 보통 사람 다 4살만 지나면 전부 다 잊어버리는데, 그런 사람은 7살 전후까지 전생의 기억이 그대로 남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7살 무렵이 되면 송가체는 또 더 작아져서 전생의 기억은 거의 없어지고 대신 자의식의 작용이 점점 강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대부분 7살쯤 되면 학교에 갈 것입니다. 그래서 7살 무렵부터는 학교에 가서 학습을 하는 것입니다. 이 학습은 자의식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의식이 하기 전까지는 여러분들이 영혼이 작용을 하기 때문에 기억을 해요. 어렸을 때는. 못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4살 때 되면 손가락가 확 작아지고 다시 7살이 되면 더 작아지고 그리고 21살 때가 되면 더 작아져서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손가락은 쌀알 크기만 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의도적으로 다시 태어난다는 것은 살았을 때 이루고자 하는 뜻을 완성하지 못했거나 아니면 헤어지고 싶지 않은 사람을 다시 보기 위해 뒷마음이 강하게 작용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그래서 난 다시 태어날 거야 하면 다시 태어납니다. 이렇게 의도적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들의 특징은, 이런 사람들은 어렸을 때 칭얼거리거나 그 생떼를 부리지 않습니다. 걔는 어린애지만 애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키워보면 걔들은, 어린애들은 뭐 땡깡도 부리고 뭐 짜증도 내고 뭐 칭얼칭얼거리는데, 이렇게 의도적으로 태어난 사람은 절대로 그걸 안 해요. 그래서 어렸을 때 애는 애인데 애가 아니에요. 생떼를 부리지 않고 어딘가 어른스러운 점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티베트나 그 주변 불교 국가에서는 이렇게 의도적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을 툴쿠 또 혹은 림포체라고 하며 림포체를 떠받드는 풍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는 우리는 우리 상식으로는 전생이 있냐 없냐 이런 걸 우리는 따지기 때문에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뭐 여기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안 그렇지만 저 티베트 같은 나라에 가면은 거기는 다시 태어난다는 게 상식화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랑 다른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는 다시 태어난 사람들이 다시 태어나는 걸 갖다가 테스트도 합니다. 네가 전생에 쓰던 물건 이런 거 갖다 놓고서 몇 개를 다 이상 골라요. 그래서 또 전생을 볼 수 있는 사람들이 보고,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전생에 다시 태어난 사람이다 라고 하면은 림포체라고 그래요. 그래서 림포체는 애지만 애가 아니에요. 그건 떠받들어 줍니다. 예. 그런 것이 그 티베트 주변 국가에서도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다시 태어난 사람을 툴쿠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사람의 환생과 동물의 환생은 어떤 상관이 있으며 또 남자와 여자는 어떻게 선택되는지 궁금할 것입니다. 사실 전생이 있다는 것은 우리의 자의식은 죽는 순간 없어지지만, 여러분이 죽을 때는 죽는 순간에 자의식은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생각하는 힘은 없어지는 거예요. 그 대신 뻗어나가는 기운의 핵심, 즉 영혼은 그대로 존재한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다시 환생을 하는 영혼의 핵심을 혼이라고 하며, 영혼의 혼입니다. 혼. 이 혼은 인간의 혼과 짐승의 혼이 그 사이클이 서로 사이클이 달라요. 달라서 인간이 짐승이 되거나 동물이 인간이 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없어요. 그런데 의도적으로 몸뚱아리를 섞어가지고 짐승하고 인간하고 사이에 애가 태어나기도 해요. 만약에 그렇게 해서 태어난다면 그 애는 금방 죽습니다. 죽는 건 혼이 사이클이 다르기 때문에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또 이 남녀의 성별은 끌어당기는 기운과 뻗어나가는 기운의 비율에 의해서 나타나기 때문에 원하면 원하는 대로 바뀔 수도 있으며, 그러니까 본인이 그렇게 되길 원하면 그렇게 바뀌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은, 바꾸고자 하는 의지가 없다면 우주가 알아서 기운에 맞게 선별하여 만들어냅니다. 지금 나의 이런 이야기가 재미있게 들리고 또 몹시 알고 싶어하는 그런 여자분들이 있다면 그 사람은 틀림없이 전생의 남자인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남자들은 알고 싶어합니다. 근데
반면에 여자들은 알기보다 만족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여자들은 만족하면 되지 뭐 좋다 나쁘다 따지질 않아요. 그러나 나는 이런 것도 관심 있고 알고 싶다 하는 여자분들은 전생에 남자였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전생이나 환생의 얘기가 왜 손자병법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손자가 승리하려면은, 즉 손자가 승리하는 거나 여러분들이 인생을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사는 거나 그 방법이 똑같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전생을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현생에 어떻게 이길 수 있느냐 이길 수 없느냐 하는 것도 같은 메커니즘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마음은 보이지 않는 에너지체지만 이 에너지체가 보이는 물질세계에 작용을 하기 위해서는 송가체라고 하는 눈에 보이지 않는 기관을 통해야만 합니다. 우리 마음은 에너지체예요. 에너지체는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 눈에 보이는 건 전부 다 물질세계입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에너지체가 눈에 보이는 물질세계에 작용을 하기 위해서는 송가체라고 하는 기관을 통해서만 그것이 작용한다 이런 얘기예요. 이 말은 눈에 보이지 않는 파동이 눈에 보이는 세계에 나타나기 위해서는 중간 매체인 송가체를 통해야만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송가체가 없으면은 여러분들이 하는 행동이 물질세계에 이 눈에 보이는 세계에 작용을 안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작용하려면 송가체를 통해서 하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송가체는 파동과 입자의 중간 매개체인 것입니다. 그래서 송가체가 중요한 겁니다. 우리나라는 이 송가체에 대한 교육을 안 시켜요, 거의. 그러나 지금 현재 이 지구에서 이 지구를 움직이는 사람들이라는 사람들은 송가체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네. 여러분들도 혹시 그게 어디예요? 하나의 나라이면서도 바티칸에 가보면은 거기 가면 솔방울부터 커다란 게 보일 거예요. 그게 전부 다 송가체를 뜻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 지난번에 올림픽 했나요? 뭘 했나요? 올림픽 경기장도 위에서 바라다 보면 눈알처럼 생겼을 것입니다. 그 눈알이 뜻하는 게 전부 다 송가체입니다. 왜냐하면 송가체는 제3의 눈이라고도 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있는 현실을 바로 보려면 송가체로 바라봐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눈으로 보는 것은 여러분들이 들어온 것만 보기 때문에 여러분한테는 진짜인지 모르지만 진짜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래서 송가체를 바라보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송가체는 파동과 입자의 중간 매개체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영혼의 혼이 작용을 하기 위해서는 지난번 강의에서도 말했지만 송가체 안에 DMT라고 하는 물질을 통해야만 합니다. 이 DMT는 눈에 보이지 않는 파동이 눈에 보이는 물체로 작용하기 위한 입자이기 때문에 우리 사람뿐만 아니라 동식물 그리고 우주 공간 어디에도 퍼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직까지 이 DMT에 대한 정확한 거는 아직 과학적으로 밝혀지지 않았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뭔가 신경을 쓰고 그러면 그때 DMT가 나와요. 그리고 DMT가 뭐라냐면 여러분들이 꿈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상화시키는 것이 DMT가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는 뭐 어떻게 되고 싶다라고 해서 지금 꿈 꾼다고 했을 때 그 꿈을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DMT입니다. 그리고 그 DMT는 이 물질 세계에도 다 있어요, 그게. 그래서 DMT와 DMT끼리 뭉쳐지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물체를 만들어낸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쉽게 말하면 기적을 일으키는 메커니즘입니다. 때문에 DMT는 파동인 우주심이 눈에 보이는 세계에 나타나기 위한 물질인 것입니다. 그 여러분들의 우주심 퍼져나가는 에너지예요. 그 에너지가 눈에 보이는 세계에 나타나기 위해서는 DMT를 통해야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혼의 파동이 꿈처럼 영상으로 현실 세계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눈 감고서 뭔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 그 생각하는 영상을 만들어내는 것이 DMT가 하는 겁니다. 그리고 DMT는 송가체에서 분비돼요. 그러니까 송가체는 멜라토닌이라는 걸 뽑아요.
여러분들이 멜라토닌이 있기 때문에 면역력도 있는 거고 또 깊은 잠을 푹 잘 수 있는 거고 하는 것 멜라토닌입니다. 그 다음에 또 세로토닌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행복감을 느끼는 건 세로토닌이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꾸 엔돌핀이라 그러는데 엔돌핀은 아닙니다. 엔돌핀은 스트레스가 생겨야지만이 나오는 게 엔돌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힘들고 고된 운동을 하면은 기분이 좋은 이유는 그때 엔돌핀이 나왔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엔돌핀하고 세로토닌은 틀리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바로 지금 얘기한 이 DMT입니다. DMT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파동의 세계를 영상으로 만들어내는 것은 전부 다 DMT가 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 꿈이라는 것은 영혼에 각인된 파장이 DMT를 통해 영상으로 나타난 결과입니다. 여러분들이 꿈꾸는 거, 밤에 잠잘 때 꿈꾸는 거. 그래서 우리가 죽을 때 DMT는 손같이 해서 대량으로 분비되고 그 결과 대량으로 죽을 때 대량으로 나와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떤 결과가 생기느냐? 주마등처럼 한평생의 기억이 스쳐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거 짧아요. 그거. 여러분들이 볼 때는 막 어렸을 때부터 생각이 팍 지나가는데 영상으로 보여요. 그게 왜냐면 DMT가 많이 나와서 그래요. 근데 그건 길어봤자 2초밖에 안 돼요. 근데 한평생 얘기가 쫙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보고 싶었던 사람, 뭐 옛날에 기분 안 좋았던 거, 이런 것들 전부 다 한평생의 스토리가 싹 스쳐 들어가는데 그게 바로 DMT가 하는 겁니다. 또, 이건 일반인들은 상당히 어려운 이야기인데, 여러분들은 시간이 있다고 지금 느끼고 있어요. 그죠? 시간이 있다고. 사실은 시간 없는 겁니다. 그리고 또, 신이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사람이 있어요. 왜냐면 이런 일인 저런 일이 이렇게 딱딱딱딱 맞아 들어가니까. 그렇지만 신이 있는 것처럼 느끼는 이유도 사실은 DMT의 작용 때문입니다. 이 DMT가 시간관념이라는 걸 느끼게끔 해줘요. 우주에 퍼져나가는 파동은 우주심. 그 우주심이 눈에 보이는 세상에 나타나기 위한 물질은 DMT. 그래서 과학자들은 이 DMT를 영혼 분자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DMT에 대해서 알고 싶으면 영혼 분자라는 단어를 쳐도 DMT가 나옵니다. 그리고 남미나 이런 데 가면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식물 가운데서도 DMT가 나와요. 그래서 이 식물 가운데 나온 DMT를 먹기도 합니다. 그러면은 전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여러분들은 절대로 먹으면 안 됩니다. 왜냐면 그건 마약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DMT를 먹으면 여러분들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대량으로 먹기 때문에 여러분들 영혼이 만들어낸, 즉 다시 말해서 손가체가 만들어낸 DMT는 여러분 자신의 것만 하는데 이것이 물질이 많이 들어오면 여러분들이 환각작용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한 환상 이런 걸 저지르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그걸 위해서 먹어요. 사실은 그 기분 때문에. 그런데 또 DMT는 DMT 나름대로 위력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왜 그걸 먹느냐면 사실은 뭐 환상을 일으키려고 먹는 게 아니라 이 DMT를 많이 먹으면 DMT가 들어가면은 막 구토가 일어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이상한 뭐가 환영에 막 시달리지만 그러고 나서 항상 푹 자고 나면 몸의 병이 깨끗이 전부 다 낫는다고 합니다. 그런 위력도 있어요. 근데 아직까지 과학적으로는 절대로 밝혀진 사실이 아닙니다. 어쨌든 DMT는 그런 작용을 합니다. 이 영혼 분자라는 것은 파동인 영혼이 보이는 존재로 작용하기 위한 입자라는 뜻입니다. 그걸 영혼 분자라고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나는 내가 중학교 다닐 때는, 중고등학교 다닐 때는 유심론과 유물론이라는 단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돈을 많이 밝히는 사람들은 유물론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돈을 밝히는 유물론자가 될 것이냐, 아니면 인격을 수행하는 유심론자가 될 것이냐 하고 많이들 따졌습니다. 그때는 선생님들이 그런 강의를 많이 했어요. 그러나 그 당시에 나는 이와 같이 따지는 것이 어딘가 잘못됐다고 나는 생각했어요. 사실 돈을 버는 것도 알고 보면 마음의 작용이라고 나는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게 뭐 유물론이라고 해서 그게 물질적인 것만 아니라 그것도 일으키는 것도 나는 유심론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나는 나 스스로를 유심론적 유물론자라고 그렇게 나를 스스로 칭했습니다. 그러나 단지 이때는 뒷마음에 대한 뚜렷한 학식이 없었을 뿐입니다. 뒷마음은 여러분들 아시죠?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의식하는 것은 전부 다 앞마음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행동하고 여러분들이 무언가 행위를 저지르는 것은 뒷마음이 하는 겁니다. 그리고 뒷마음은 영혼, 앞마음은 자의식입니다. 그러나 우리 보통 사람들이 전부 다 의식할 때는 전부 다 자의식으로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의 인생을 만들어내는 것은 바로 뒷마음이 하는 것입니다. 자의식이 어쨌든 간에. 나는 지금 공부를 해야 돼. 학생이니까. 근데 공부하기 싫어. 자꾸 게임하고 싶고 나가 놀고 싶어. 그럼 여러분들 뒷마음이 나가 놀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살아있을 때 하고 싶은 것을 계속하면 그것은 뒷마음의 메모리가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던 행동이 메모리된 그 사이클을 혼이라고 합니다. 영혼에 영은 퍼져 있는 거예요. 영혼의 또 핵심이 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행동한 메모리된 사이클을 혼이라고 합니다. 요즘은 USB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 만약 술을 좋아하는 사람이 매일같이 술을 마셨다면 그 사람은 술이라는 주체는 잊어버려도, 왜냐하면 술이라는 생각은 자의식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생각은 잊어버려요. 잊어버려도 마신다는 기능은 계속해서 뒷마음에 각인이 됩니다. 이렇게 뒷마음에 각인된 사이클은 혼 속에 간직되어 다음번 생에 다시 태어나면 그 마시는 일을 계속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뒷마음은 생각하는 의식이 없으니까 무엇을 마셨는지 그 주체는 잊어버려도 한 행동은 그대로 기능으로 남아 그 사이클이 혼 속에 저장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모든 과학자들은 자꾸 왜냐면 입자만 따지니까 무슨 유전인자 이런 것만 따지는 거예요. 유전인자는 그 사람이 어떤 그 생긴 부모로부터 받은 유전인자는 큰 작용이 없습니다. 30%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나머지 30%는 또 천체로부터 받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30%는 자기 전생으로부터 가지고 오는 거예요. 하던 일을 그대로. 그러니까 같은 형제인데도 서로 다른 것은 전생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이 뒷마음은 생각하는 의식이 없으니까 뭘 마셨는지 그 주체는 잊어버려도 한 행동은 그대로 기능으로 남아서 그 사이클이 혼 속에 저장되어 자기도 모르게 습관적으로 하는 행동을, 이런 것을 불교에서는 뭐라 그러냐면 습기라고 합니다. 자기도 모르게 습관적으로 하는 행동을 불교에서는 습기라고 해요. 습기는 다시 말해서 습관적으로 하는 기능의 기운이라는 뜻입니다. 습기니까. 그리고 이 기운은 없어지지 않고 영혼에 각인되어 다음번 생에 또다시 그대로 재현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영혼에 저장된 기능의 사이클을 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뭐 다음번 생에 뭐 어쩌고저쩌고 이런 말들을 해요. 예. 그건 왜냐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던 습관이 그대로 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내가 전생조사를 해서 나타난 전생의 습기를 예로 들겠습니다. 아까 처음에 나중에 다시 설명하겠다는 그 전생의 신뢰들입니다. 이 신뢰를 잘 듣고 여러분은 지금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은 미래를 위한 올머리, 어떻게 내가 살 것이냐, 미래의 목적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미래를 대비하는 능력을 손자는 승리의 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래를 대비할 줄 아는 이런 것이 있어야지만 여러분들이 나중에 승리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승리의 길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중학교 2학년 때 집에 화재가 나서 죽은 소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소녀는 몇 년 후에 같은 나라, 같은 도시에 다시 태어났습니다. 이 소녀가 3살, 4살쯤 되었을 때 부모랑 같이 바닷가에 놀러 갔는데 그때 바닷가에 아이들이 폭죽놀이를 했어요. 퓨! 그래서 불놀이. 그러니까 이 소녀는 그냥 무서워했습니다. 그거를. 무섭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 소녀가 초등학교에 다시 여자로 태어났어요. 전생에도 여자였지만. 초등학교에 들어갔을 때는 이 소녀는 잠을 잘 때면은 전기 콘센트에 있는 걸 이렇게 쭉 뽑으라 그러는 거예요. 그걸 뽑아야지 이 소녀는 편안하게 자는 거예요. 안 그러면 불안해서 못 자는 거예요. 전생조사를 해보니까 이 소녀는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전기를 무서워하는데 이 소녀는 어떻게 해서 죽었냐면은 전기장판으로 인해서 화재로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 전기장판이 불이 나서 죽은 거예요. 이건 한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이렇게 전생을 알지 못하면 이 소녀가 왜 불을 무서워하는지 그 까닭을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도 이제 7, 8, 9살이 되면 슬슬 잊어버려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손가락가 작아지면서 잊어버립니다. 그럼 그때는 이제 그렇게 무서워하지 않아요. 근데 어렸을 때는 굉장히 무서워해요.
때문에 전생조사는 자기도 모르는 자신을 발견하기 위한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이 소녀를 데리고 다니면서 어디가 정신 분석을 받거나 이런 건 알 수가 없는 거죠. 왜냐면 전생이 그랬기 때문에 그런 거니까. 또 다른 실례로 이 비린내를 무척 싫어하는 어떤 여교사 한 분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고등학교 선생이에요. 근데 이분은 평소에 남들이 맡지 못하는 아주 미세한 비린내까지 냄새가 난다며 싫어하였습니다. 우리는 보통 냄새가 안 나는데 그 사람은 비린내가 난다는 거예요. 메리치를 먹어도 비린내가 난다는 거예요. 이분의 전생은 어부였습니다. 그런데 어부였는데 어렸을 때 부모가 모두 거지였어요. 아버지도 거지, 엄마도 거지. 거지였기 때문에 이분은 먹고 싶은 것을 마음껏 선택하면서 먹지도 못하고 그러면서 자랐어요. 또 갖고 싶은 것도 마음껏 가질 수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한 7, 8살, 우리나라 나이로 하면 한 8살쯤 됐고 서양에서 7살쯤 되었을 때 어느 어부에 비해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꼬맹이지만 학교는 안 다녔어요. 거지가 학교 다니겠어요. 근데 이 아이는 거지 출신이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보다 더 열심히 주인을 도와서 일을 하였습니다. 왜냐면 이 사람 그 배 손주가 부자인 것이 얘한테는 아주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 말을 정말 잘 듣고 정말 잘 따르고 했어요. 그러다가 이 사람이 이 애가 30살쯤 되었을 때, 이제 30살이면 애도 아니죠. 그때 주인이 다시 커다란 배를 구입하면서, 더 큰 배를 구입하면서 그동안에 정말 열심히 일해줘서 고맙다고 하면서 그 사람이 그 배를, 지금 여기까지 하던 그 배를 그 사람한테 줘버렸어요. 감사의 뜻으로 그 배를 줬어요. 이제 그 거지는 거지가 아니라 손주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처음에 거지였기 때문에 돈 쓰는 것이 아까워서 함부로 쓰지 못하고 평생 생선으로 배를 채웠습니다. 왜냐면 배는 자기네 직접 잡으니까 거기서. 그러니까 그건 돈을 안 주고 하는데 돈 주고 사먹는 걸 안 하는 거예요. 아깝다고. 생선은 직접 잡는 것이기 때문에 돈 주고 사먹지 않아도 먹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비린내가 나도 또 실증이 나도 참고 계속해서 생선만 먹었습니다. 죽을 때까지 생선만 먹었어요. 그래서 배를 해보면 거기서 생선만 나와요. 그래서 이 사람은 현생에 다시 태어났을 때 자기도 모르게 비린내가 싫은 것입니다. 이 또한 전생조사를 하지 않았으면 알 수 없는 그 사람만의 비밀입니다. 이 사람은 지금 내가 그랬구나 하고서 요즘 편안하게 잘 살아요. 옛날에는 왜 이렇게 그리고 또 다른 사람한테 설명할 수가 없잖아요. 이게 다른 사람이 볼 때 그러잖아요. 지금 우리는 이해하죠. 그 사람을. 근데 다른 사람이 보면 코에다가 코가 뭐 어쩐가 해서 별별 뒤에서 뒤로 욕먹는데 요즘 욕 안 먹습니다. 이 사람보다 또 더 심한 사람도 있어요. 자, 또 한 가지 실례를 말하면 이 사람은 중국에서 옛날에 전생에 먹과 벼루 그리고 붓 등 이 글씨 쓰는 재료를 만들어서 팔는 사람입니다. 근데 중국은 땅덩어리 넓잖아요. 이 사람은 전생과 지금 모든 남자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주로 하던 일은 붓과 벼루 등 물건을 팔기 위해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주문을 받고 또 납품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집에서는 와이프가 일하는 사람들 데리고서 만들어내요. 그럼 이 사람은 다니면서 그걸 납품하는 거예요. 주문도 받아오고. 그런데 이 사람은 먹과 벼루를 만들어서 팔지만 이상하게 글씨 또한 남다르게 잘 쓰는 재주가 있었습니다. 전생에도. 그래서 모든 명필가들의 글씨를 흉내낼 수 있었습니다. 근데 명필가라는 사람들은 글씨는 틀려요. 그 안에 혼이 누가 더 많이 들어갔느냐는 거지. 명필가라는 사람들은 글씨를 잘 써요. 그래서 글씨를 잘 쓰는데 그 사람은 자기 글씨만 잘 씁니다. 근데 이 사람은 A 명필가 글씨도 쓸 줄 알고 B도 쓸 줄 알고 C도 쓸 줄 알고 다 잘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인기가 많았어요. 그 사람들한테. 그래서 이 사람은 명필가들이 가르치는 학교에다가 먹과 벼루를 팔았던 것입니다. 당시의 명필가들은 자기 글씨를 그대로 복사하듯이 잘 쓰는 그 재주에 탐복하여 가급적이면 이 사람의 물건을 사주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이 사람은 거의 1년 내내 주문 받으러 다니고 또 배달하면서 그쪽에서 놀라 다녔습니다. 예. 장사는 잘 됐어요. 나름대로. 장사는 잘 됐는데 장사 잘 됐어요. 일단은.
잘 됐는데. 근데 이 사람은 그 격조 높은 손비가 아니었기 때문에 수금을 하면은 중간에 주막집에 들러서 중국집 맛있게 막 흥청망청 돈을 써버리는 거예요. 우리나라 그 조선시대로 말하면 기생집에 들어가서 잘난 척 하면서 또 이 사람이 하도 그 돈 잘 쓰는 척 잘난 척을 하니까 이 사람만 하면 그 기생들이 다 들어와요. 나도 한 잔 나도 한 잔 하면서 그러면 먹어 이러면서 먹는 거예요. 그래서 기생들 같이 술 마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현생인 지금까지도 자기는 몰라요. 그저 이렇게 한두 번 여자 만나잖아요. 그럼 슬쩍 가서 손만 져요. 그래서 주물럭주물럭거려요. 예. 그런 습관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의 전생을 아는 여자들은 크게 노하진 않아요. 왜냐면 이 사람이 전생에 저렇게 큰 기생들 손 주물럭주물럭 그러더니 지금 저절로 하는구나 이걸 알기 때문에 난 주모가 아니야 하면서 손을 빼는 겁니다. 근데 못 모르는 사람한테 그러면 딱이 맞죠. 그리고 또 여자들이랑 함께 있으면 술 마실 때 아무 여자나 보고 한 잔 따라봐.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전생 얘기 아는 정도면 그냥 따라주고 그래요. 그것도 뭐 안 따지는데 어제 남의 집 그래도 남의 집 귀부인한테 가서 한 잔 따라봐 이랬다가 욕을 또 바가지로 먹기도 하고 그럽니다. 예. 그러나 이런 태도와 다르게 지금도 글씨 많은 명필처럼 잘 씁니다. 근데 내가 전생조사할 때는 모르죠. 이 사람이 전생 잘 쓰는지 안 쓰는지 모르는데 보면 생긴 것하고 다르게 정말 글씨 잘 써요. 예. 펜글씨 다 잘 씁니다. 이 사람 또한 전생조사를 하지 않았다면 그와 같은 오해를 풀 수 있는 길이 없었을 것입니다. 근데 글씨는 잘 씁니다. 그래서 만년필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지금. 또 그 밖에 이 전생에 여자였어요. 여자로 빨래를 많이 했던 사람은 현생에 남자로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전생에 여자로서 빨래를 많이 했는데 현생에 남자로 태어났어도 빨래하기를 좋아하는 습성을 가졌어요. 그래서 밤마다 빨아요 이 사람은. 또 전생에 그 산적 두목의 아내로, 산적 두목이 아니니까 그래서 도둑질하는 물건이 많아서 보물을 많이 가졌지만 짝이 맞지 않는 거예요. 왜냐면 이쪽에서 훔쳐오고 저쪽에서 뺏어오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또 반지도 이렇게 맞으면 맞아야 되는데 그 사람은 반지를 항상 가리다가 실 같은 거 묶어서 했기 때문에 그것도 팔지는 못해요. 그 팔다가 잘못하면 걸리니까. 그래서 짝이 맞지 않는 물건만 사용했던 사람이 이 현생의 남자로 태어나서 또 액세서리를 그 사람 모아도 꼭 짝이 맞지 않는 걸 사서 착용하고 다닙니다. 그러니까 이런 건 전생조사를 안 하면은 왜 저런 사람인지 알지 못하는 거예요. 이런 걸 보면은 전생의 습기가 얼마나 무서운 건지 실감할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전생의 승려, 중이었어요. 중국의 중. 그래서 이 사람은 승려였기 때문에 자기가 먹던 것을 조금씩 항상 다람쥐나 또 아니면 다른 동물들한테 쉽게 말하면 밥 한 숟가락 떠서 주는 습관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도 이 사람은 밥 먹으면은 잘 먹었다 그러면 꼭 한 숟갈 남겨요. 이상하게 남겨요. 그런 줄 알면서도 꼭 남겨요. 지금은 어른이니까 괜찮은데 어렸을 때는 꼭 한 숟갈 남겨가지고 그 엄마한테 욕을 직사하게 먹었어요. 왜 꼭 한 숟갈 남기냐고. 이렇게 한 숟갈 남기는 습관이 있어서 어렸을 때 먹지만 이게 전부 다 습기라 그러는 겁니다. 이런 게.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자기 모르는 그런 습기가 있어요. 대부분 전생에 하던 짓입니다. 이 전생이라는 것을 알면은 우리의 지금의 인생을 함부로 살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여러분들이라는 건 그대로 또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다시 잘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제 계산을 하게 됩니다. 모든 것을 다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을 다 소중하게 생각해야 돼요. 그러지 여러분들이 나중에 거지로 안 살아요. 소중하게 생각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사는 사람은 다음번 생에서도 많은 것을 갖고 누릴 수 있지만 가진 것을 귀중하게 생각하지 않고 뭐 이까짓 것 이렇게 생각하면서 귀찮게 여기는 사람은 훗날 거지처럼 가진 것이 없이 헐벗고 살 것입니다. 또 살다가 보면은 이런 일 저런 일이 있습니다. 어떻게 꼭 나만 위해서라고 하지만 꼭 나만 위해서 없잖아요. 그러다 보면 조금의 손해를 볼 수도 있고 그래요. 그러면 손해보면은 그냥 보는 걸 받아들이세요. 그것도 고맙게 받아들이고 이렇게 되면 손해가 보는구나. 그걸 교육 삼아서 다음번에 손해 안 보게끔 하세요. 왜냐면 뒷마음이 알아차리면 뒷마음이 손해 안 보고 살 수 있어요. 그런데 꼭 손해 본 것도 아니면서
사실은 지가 이익을 더 많이 봤어요. 그런데 손해봤다고 생각하면서 꼭 그 고발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특히 지금 현생에 공무원 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공무원이니까 밤새 그 고발 이런 거 뭐 보고 살아서 그런지, 그래서 고발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절대로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왜냐면 우리가 보통 뭐 수많은 교통사고도 있고 수많이 암 걸려서 죽는 사람도 있고, 그런 사람들이 왜 지명에 못 살아 죽느냐, 그런 짓 하면 그래서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인생은. 왜냐, 여러분들이 남을 고발하거나 이렇게 남한테 손해 보려고 그런 짓을 하게 되면은,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은 자기가 책을 한 권 만든 거예요. 책을 한 권 만들었는데 그 책을 편집해 준 사람이 어떻게 실수해가지고 목차에다가 그 한 단 제목을 빠뜨려 먹은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 책을 만든 사람이 같이 있다가 보니까 그 사람이 나이가 많은데 같이 있다가 보니까 어떻게 쓰러져 버린 거예요. 쓰러져 보니까 이 사람이 그 같이 편집하던 사람이 그 사람을 데리고서 병원에 갔다가 입원시켜주고 그랬어요. 근데 입원시켜주고 이제 그런 일은 이제 있었는데, 얼마 안 있다가 보니까 책이 나왔는데 보니까 그 한 소절이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라 그랬느냐, 이거 봐라, 이거 고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고발해서 이거 손해배상을 물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출판사 사람이 뭐라 그랬냐면, 그냥 넘어가라고, 댁에서 쓰러졌을 때 댁을 갖다가 병원에도 데려다 줬다 그러면은 그런 실수는 그냥 봐줘야지. 그러니까 이제 책을 찍어냈으니까 이 책값은 물어내겠다는 거예요. 물어내라고 고발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당신이 이런 것 때문에 자꾸 그렇게 신경 쓰고선 이것 때문에 분노를 느끼게 되면 다시 또 쓰러진다고. 그러니까 그럴까 이러더니 그날 밤에 가서 또 쓰러졌어요. 예. 우리 사람은 남한테 조금 이렇게 나쁜 짓을 하잖아요. 나쁜 짓을 하면은 그 나쁜 짓을 당한 사람은 자의식이 당하는 게 아니라 뒷마음이 당하는 겁니다. 그럼 그 사람의 뒷마음은 그 사람에 대한, 겉으로는 안 하지만 그 사람에 대한 그 분노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도 생각해보세요. 내가 여러분들 다 갖다가 아무것도, 저 사람 키가 작구나, 내가 고발해버려야지. 이렇게 고발하고, 저 사람 키가 크다고 고발하고, 내가 심심하다고 다 고발해버리면 여러분들 경찰서에 가서 그거 하면서 기분 좋겠어요? 그럼 여러분들의 뒷마음은 나에 대한 증오심을 갖게 돼요. 그러면 본인은 증오심이지만 이 우주라는 것은 내가 어떤 작용을 일으키면 또 다른 작용이라는 게 벌어지는 법입니다. 예를 들면 전기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전기 있잖아요. 여기다 대고 여러분들 지금 나침판 같은 거 대보세요. 그러면은 나침판이 바늘이 북쪽 남쪽이 헷갈리게 나타나요. 그건 왜냐면 전류가 흐르면 그 옆에는 자기장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장이 있다는 걸 생각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는 다시 자기가 이렇게 고발하고 이런 걸 하면은 저쪽 사람의 분노 에너지가 그 사람한테 자기장을 일으키는 겁니다. 그럼 그 사람한테 해가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은 암에 걸리거나 아니면 뭐 교통사고로 죽거나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게 우연히 벌어지는 게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남한테 그래서 나쁜 짓 하지 말라는 얘기가 옛날부터 뭐 무슨 종교기 때문에, 도덕이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그런 것이 전부 다 어떤 메커니즘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당했어도 그냥 그런 것도 받아들이세요. 그냥 받아들이면서 그렇군 하면서 여러분들이 안 그렇게 살면 되잖아요. 뭐 조금 손해보고 100원 손해보고 1000원을 더 벌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런 마음을 갖고 살면 여러분들이 행복하게 다 잘 살게 되는데, 자꾸 그렇게 남한테 해로움을 주려고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결국 해로움을 받는 거예요. 그게 그건 어디다 갖다 하소연할 데도 없어요. 그래서 옛날부터 남한테 나쁜 짓 하지 말아라, 나쁜 짓 하지 말아라, 이게 그냥 하는 그런 얘기가 아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남들로부터 손해를 보았다고 생각되면 그 손해를 잊고 오히려 손해를 발판 삼아 더 잘 되도록 노력하면,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은 건강하게 부를 누리면서 살 수 있지만, 사소한 손해에 사로잡혀 상대를 고소하며 괴롭히는 사람은 건강도 나빠지며 그 사람은 걱정하느라 건강이 나빠져요. 또 어쩌면 일찍 죽는 그런 불행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영혼이라는 뒷마음에 어떤 사이클이 저장되어 있는가에 따라 그 사람의 인생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예, 그러니까 결코 여러분들은 남한테 해코지하는 짓은 하시면 안 됩니다. 이와 같은 영혼 속의 사이클을 업보라고 하며, 다음번 생에 이 업보는 습기처럼 자신도 모르게 또 그런 일을 저지르는 것입니다. 때문에 기억 속의 나쁜 사람은
여러분들 안에 여러분들이 해줬다는 나쁜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은 두고두고 가슴에다 담지 말고 손떨기로 털어버리세요. 그런 생각나 털어버리세요. 그리고 소중한 사람들만 간직하여서 행복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이 손털기는 영혼 속에 간직되어 있는 나쁜 사이클을 손으로 털어버리는 아주 중요한 수행법입니다. 여기까지 지금 지구 역사상 아직까지 이 손털기 수행법은 안 나왔어요. 명상하면 기분은 좋아집니다. 왜냐면 지구 사이클 때문에 그래요. 기분은 좋아지는데 그렇다고 털어지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마음에 나쁜 생각이 들 때는 항상 털어버리세요. 근데 털면 없어집니다. 자, 손자왈, 석지선전자, 손이 불가승, 이대적지 가승, 불가승 제기, 가승 제적. 손자가 말하길 전쟁에 능한 자는 먼저 적이 승리하지 못하게 만전태세를 갖추고 아군이 승리할 수 있는 때를 기다린다. 적이 승리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아군에게 달려있고 아군이 승리할 수 있는 것은 적군에게 달려있다. 여러분들이 이런 계산법을 다 할 줄 알아야지 이런 방법을 사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앞에서도 말했지만 미래에 어떻게 살 것인지를 계산할 수 있어야만 적이 승리하지 못하도록 만전태세를 갖출 수 있습니다. 그걸 다 느끼면서 하는 거예요. 또 이길 수 있는 태세를 미리 갖추고 있어야지만 적을 쉽게 이길 수 있는 찬스를 낚아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승리라는 것은 적이 이길 수 없는 것은 아군에게 달려있고 내가 만전태세를 갖추고 있으면 적이 달려들지 못하는 거예요. 또 아군이 이길 수 있는 것은 적한테 달려있다는 뜻입니다. 적이 어느 순간 정신을 잃고 약해져 있을 때 그때 여러분들이 쳐야 됩니다. 그냥 싸우는 게 아니에요. 그냥 싸우면 반드시 이긴다는 보장이 없다 이런 얘기예요. 미국하고 이북하고 싸우면 싸움이 안 되는 거죠. 그래도 미국이 싸우지 않고 저렇게 하는 이유는 그래도 손해 안 보고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고선전자, 능이 불가승, 불능사적 필가승, 고왈, 승가지 이불 가위. 그러므로 전쟁을 잘하는 사람은 능히 적이 이길 수 없게 할 수는 있어도 필히 적을 아군이 이기게 할 수는 없다. 이 말은 조금 이따 다시 하겠습니다. 조금 까다롭죠. 그러므로 승리를 알 수는 있으나 장담할 수는 없다고 말하는 것이다. 이 말은 미래 역시 마찬가지로 철저히 준비하면 대체로 준비된 대로 되지만 그렇다고 반드시 잘 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잘 될 때 미리 또 먼저 만족하면 그 만족이 있는 현실을 밀어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나쁜 짓 내가 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저 사람이 나한테 좀 해를 조금 끼쳤다. 그러면 그냥 잊어버리라 그랬잖아요. 잊어버리고 다시 잘 되라고. 왜냐면 그랬기 때문에 싸우자 이러면은 별것 아닌 걸로다가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일 저지르는 거예요. 예. 별것 아닌 걸로다가 그 사람을 갖다가 또 어디 담벼락에다 확 밀었는데 또 잘못해서 또 뒤통수 맞고 또 죽기나 했다던가 이러면 여러분들이 감옥 가야 되는 거예요, 그냥. 예. 그러니까 그런 사소한 일이 하지 말고 그런 일로 자꾸 그런 걸 불러들이지 말고 그건 잊고 여러분들이 나쁜 것은 손 털고 그럼 여러분들한테는 좋은 일만 계속 벌어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때문에 미래는 미리 예견할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그렇게 된다는 보장은 없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또 남한테 나쁜 짓은 그런데 여러분들이 조금 일이 좀 잘 되면 여러분들 안에서 쾌재가 일어나면은 쾌재가 되면 갑자기 또 상황이 바뀌어버립니다. 미리 만족하면은 만족된 그 마음이 있는 현실, 만족을 일으키는 현실을 밀어내버립니다. 그럼 또다시 여러분들은 깊은 또 고민에 빠지지 않을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만족하지도 말고 그렇다고 슬프다고 해서 그걸 갖다 미워하지도 말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남들이 보면 그럴 때 이제 그게 마음 닦는 것 공부라고 하듯이 그렇게 하셔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밀고 땡기는 힘은 같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손자병법을 통해서 시간의 세계를 장악하는 계산법입니다. 여러분들의 미래를 미리 만들어내는 법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입자의 세계에서는 너와 내가 있고 또 적과 아군이 있지만 이 파동의 세계에서는 서로 다른 사이클만 있을 뿐 너와 내가 없습니다. 우리 마음도 파동입니다. 그러니까 파동의 세계에서는 원체는 없는 거다라는 얘기예요. 있다라는 것은 기억이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기억은 입자니까 털어버리라는 얘기입니다. 물론 나라와 나라도 나뉘어져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서 전생을 여러분들이 알면은 이 나라 저 나라에 대한 것이 큰 개념이 없어요. 예.
보세요. 전생에 중국이었다가 갑자기 한국에 태어났거나, 또 전생에 일본 사람이었다가 갑자기 한국에 태어났거나, 전생에 저 어디 유럽 사람이었다가 여기 태어났거나, 그러면 이게 내 나라인지 저게 내 나라인지 기억한다면 여러분들 혼돈이 올 거예요. 예. 그러니까 나뉘어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세상은 모두가 하나인 것입니다. 예, 우리가 인간으로 보니까 지금 너 내가 있고 다 나는 것 같지만 우리는 전체적으로 하나의 다 우주예요, 전부 다. 예, 그리고 연관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전부 다. 때문에 힘이 강하면 적을 막을 수 있지만 그렇다고 반드시 적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미국이 힘이 세다고 해서 물론 이깁니다. 이북하고 싸우면 이기지만 이북도 가만히 안 있어요. 그러면 뭐라도 하나 하죠. 그러면 역시 미국 사람 죽는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죽지 않고 싸워서 이기는 것이 가장 훌륭한 손자병법이기 때문에 미국도 가능한 한 안 싸우고 이기려고 지금 저렇게 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힘이 세다 하여 반드시 적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 이유는 힘이 강하다고 해서 우주 전체의 평화를 깨뜨릴 수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건 정말 약간 어려운 얘기입니다. 왜 어려운 얘기냐면 이 우주는 영원히 망가지지 않습니다. 그건 이 우주는 항상 평화롭다는 뜻이에요. 그 개개인들은 안 평화로울지 모르지만 우주 전체는 항상 평화롭고 영원히 그대로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파괴 분자가 저걸 파괴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우주가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정은이가 우리가 볼 때는 약한 것 같지만 쟤네들도 뭔가 정신이 있고 생각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죽을 수 없다고 해서 뻗튀기면은 미국이 막는 게 아니라 미국도 충분히 막을 수 있어요. 그럼 미국도 손해본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주 전체를 깨트릴 수 없기 때문에 우주가 어느 정도는 도와준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심약하다고 너무 실망하실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 살겠다는 정신만 있으면 우주가 여러분들 그 살겠다는 정신을 도와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내가 뭐 가진 것도 없는데 이렇게 너무 약한 마음을 가질 필요가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우주의 어느 한 부분이라는 그런 자긍심을 가지라라는 이야기입니다.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성경에도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또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이 말은 마태복음에 있는 말입니다. 이 말은 얻지 못한 자는 구하지 않았기 때문이요, 또 없는 자는 가지려 하지 않았기 때문이며, 들어가지 못한 자는 문을 열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또 찾는 이마다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평소에 나는 왜 이렇게 못 사나? 그러면 여러분들이 가지려고 안 했기 때문에 그래요. 일이 문제가 아니에요. 뒷마음에 가지려고 하면은 여러분들은 가질 수 있어요. 근데 뒷마음에 가지려고 안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일만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일만 하면은 하나님이 도와줘요. 일하게끔. 근데 일은 많이 했어. 근데 나중에 보니까는 가진 게 없어. 그러니까는 여러분들의 뒷마음에 가지려고 하면서 일을 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고 여러분들이 다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사실 길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세계에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걸 모르는 사람들은 정해져 있는 길을 자꾸 찾으려고 그래요. 나비게이션 찾듯이. 뒷마음에 원하는 세계가 분명하면, 그리고 그렇게 원하는 세계가 뚜렷하면, 원하는 것이 그려져 있으면 그 그림이 DMT를 통해서 분명한 현상으로 변하고 또 그 현상이 우주와 공명을 일으켜 우리가 보는 세상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돈을 벌려고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돈을 벌려고 하는 것은 돈이 가짜예요. 저게 돈이 원래는 없어요. 돈이 없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 이거 돈이잖아요. 그건 그냥 휴지 조각이에요. 그러니까 돈을 벌려고 하지 말고 나는 이렇게 생긴 집을 갖겠다, 나는 이렇게 생긴 자동차를 갖겠다, 이렇게 뚜렷한 걸 가지려고 하세요. 그러면은 그걸 갖고도 하면 나중에 그것이 생겨요. 근데 이렇게 돈을 벌겠다면 원래 돈이라는 게 가짜이기 때문에 시간을 벌겠다, 시간도 없어요. 그러니까 안 벌어져요. 근데 우리는 마치 있는 것처럼 느껴요. 그러니까 돈을 벌려고 하지 말고 갖고자 하는 것을 뚜렷하게 마음 안에, 여러분들의 뒷마음 안에다가 그려놓으면은 그것이 DMT를 내보내서 그 DMT가 형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럼 그 형상에 맞춰서 우주에 있는 것들이 달라붙어요. 그런 것이 여러분들의 현실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원하는 것을 현실 세계에 창조하는 능력을 사이파워라고 합니다. 사이파워는 곧 여러분이 원하는 세계를 실현시켜주는 그런 길잡이입니다.
우주를 움직여라. 이 말은 결코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도 우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뒷마음이 움직이면 우주가 딸려오는 겁니다. 나라는 자의식을 떠나서 에너지체로 바라보면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가고자 하는 마음을 먹어야지만이 길을 찾는 것이고 또 길을 찾아야 길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나타난 길을 걸을 때 여러분은 우주를 움직인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가고자 하는 목적이 분명하면 우주는 그 목적이 여러분의 현실이 되도록 그렇게 움직입니다. 그리고 자신을 버려서라도 그 목적이 실현되기 위해 하는 노력을 생명선이라고 합니다. 우리 용어로. 생명선은 곧 자의식을 버리고 우주 에너지와 하나가 된다는 뜻입니다. 쉽게 말하면 죽어도 좋다는 배짱으로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살려고만 그래요. 살려고 하면 죽는다 이런 말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죽어도 좋다. 죽는 한이 있어도 하고서 하면 산다 이거예요. 근데 살아야지 하다가 보면은 그러다가 그렇게 두만강 걸 넘다 보면은 총알이 날라오든지 아니면 깊은 물에 빠져서 죽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나 죽어도 좋다 하고서 가야지만이 넘어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세상은 나의 뜻대로 움직이게 됩니다. 석가는 이와 같은 경지를 열반이라고 했습니다. 아셨죠? 예. 그럼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예.